마음이 믿으면 이룰 수 있다. 나폴레옹 힐의 이 명언으로 영상을 시작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35살 이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삶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당신의 삶을 조금씩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성공의 6가지 관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저항하는 것이 강인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끈기와 목표 의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끈기만으로 버티는 것은 고통의 누적으로 이어지고 35살이나 그 이상의 나이에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책임, 재정적 부담, 가족, 그리고 외부의 기대까지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당연하게 들리지만 명확한 목표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용기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목표 없이는 모든 저항이 쇠진으로 이어집니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정신은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며 그것이 투쟁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노력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든 고통은 훈련이 되고 모든 실수는 교훈이 되고 모든 지연은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력과 목표를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불안감을 더 잘 다루며 우울증 위험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의 명확성이 노력의 무게를 발전의 연료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셈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35살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버티는 것이라는 자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노 젓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공황 기간 동안 그는 작가로서의 경력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파산, 재정적 위기, 아무도 그의 가르침에 관심 없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확실한 시기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역사적인 연설 준비에 협력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명언이 나온 연설입니다. 그때 힐은 자신의 목표가 단순히 글을 쓰거나 간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표의식의 회복은 그의 경력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불꽃을 다시 지폈습니다. 오늘 당신도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 빚, 어려움에 맞설 때 당신은 왜 저항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토록 많은 노력 뒤에 숨겨진 더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단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이며 멈추면 잘못된 벽에 기대어 인생의 절반을 낭비했다는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자기 파괴와 자기 강화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버티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지금 종이와 펜을 가지고 당신 인생의 중심 목표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완벽할 필요도 영원히 변치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모든 저항은 당신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저항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믿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마치 사회가 휴식을 취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단순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하도록 세뇌시킨 것 같습니다. 35살이나 그 이상의 나이에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많은 노력과 희생을 쌓아왔기 때문에 잠시 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역사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만들어야 할 규율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파괴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롱 힐은 끈기는 인간의 성격에 있어서 탄소가 강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탄소는 강도를 더하지만 비율이 맞지 않으면 강철은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없는 끈기는 강하게 하지 않고 부식시킵니다. 35살 이후의 인체는 끊임없는 피로, 생산성 저하, 짜증, 기억력 감퇴 등의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단지 자기 관리가 부족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번아웃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나이대에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쌓는 사람들은 임상 우울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2배나 높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뤘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누릴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은퇴하거나 안정을 얻었지만 이룬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질병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규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조용한 자기 파괴의 과정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인 니콜라 테슬라는 거의 휴식 없이 지칠 때까지 일하며 자신의 아이디어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고독 속에 극심한 가난으로 사망했습니다. 천재성은 있었지만 균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재능조차도 규율이 집착이 될 때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늦게까지 밤을 새우고 가족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 중요한 순간들을 희생했습니까? 이것이 정말 의지력입니까? 아니면 멈추고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나폴롱 힐은 진정한 규율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맞춰 현명하게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지혜로 방향을 바꾸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용히 자신을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율은 의미 있는 삶에 도움이 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면 약하다고 불릴까봐 두려워서 고집하고 있습니까? 라고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천천히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과 균형을 찾고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끈기는 필수적이지만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건강을 희생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규율이 도구에서 적이 되었을 때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5살이 넘으면 타인의 비판이 이전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당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그 길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노력을 결코 인정하지 않은 상사일 수도 있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부모님일 수도 있으며 업적을 비교하며 사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인생의 선택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 당신의 것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까? 35살이 넘으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판이 최종 판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면 결코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과학은 외부의 칭찬에 자신의 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공과 상관없이 스트레스, 불안, 삶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칭찬을 받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롱 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출판사로부터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책의 가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비판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Think and Grow Rich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힐이 깨달은 것은 비판은 당신이 허용하는 만큼만 무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번 거절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올바른 독자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가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웃어서 꿈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단지 잘못됐다고 다시 듣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고집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칭찬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는 또 다른 비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변화는 비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걸러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비판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결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만약 두 번째라면 왜 그렇게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빛을 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것이 아닌 한계 속에서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이끌어야 할 유일한 목소리는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활용할 수 있지만 파괴적인 비판은 콘서트장의 속삭임을 무시하는 것만큼 단호하게 무시해야 합니다. 결국 삶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로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당신이 감히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용기의 표시라고 믿지만 사실 이것은 35살 이후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른바 매몰 비용의 오류의 결과로 우리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 이미 한 일을 모두 낭비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효과가 없는 일에 고집하는 것이 진정한 낭비는 아닐까요? 몇 년 동안 그 직업을 만들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불만족스러운 직장에 계속 남아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의미가 없어진 관계에 그저 많은 것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아 있었습니까?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계획에 매달렸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미 효과가 없는 사업, 더 이상 필요 없는 습관, 혹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는 맞지 않는 일상에 매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배가 계속 항해하도록 돛을 조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결과 없이 너무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같은 길을 계속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더 현명하게 나아갈 방법을 찾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같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고집쟁이들을 보상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문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상합니다. 과학적 연구 또한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 사는 사람들보다 최대 33% 이상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살아가는 것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왜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리에 갇히고 능력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승진하는지 설명합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승리들, 당신이 이미 극복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해낸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번 성취할 때마다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굳건해지면 당신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자존감 없이 노력하는 것은 배가 뜰 수 있다고 믿지 않고 노 젓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노를 젓지만 모든 움직임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같은 노력이 발전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바로 그때부터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복력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어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35살이 넘은 사람들은 강인함을 고집과 혼동합니다. 실패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마치 세상이 먼저 변해야 자신이 움직임을 바꿀 것처럼 같은 길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력은 더 이상 무작정 힘을 요구하지 않고 감정적 지능, 방향 전환, 그리고 새로운 재도전 방식을 요구합니다.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될 때, 즉 사업 실패, 해고, 빚 때문에 힘들 때, 당신은 예전과 똑같이 더욱 힘들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아니면 더 현명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극도의 피로와 발전의 차이는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마음속에서는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가족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재정적 공포는 가장 위험한 반응, 즉 같은 실수에 더욱 매달리는 행동으로 당신을 몰아붙입니다.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때 많은 개인 재산이 손실됩니다. 첫 번째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한 번에 만회하려는 불안한 시도에서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들린다면 함께 잠시 숨을 쉬어봅시다. 왜냐하면 회복력은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고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확히 아팠는가, 무엇이 상황이고 무엇이 결정이었는가, 현재 당신이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어떤 일어섬도 그저 미화된 반복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재건하는 사람과 소모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회복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고통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정보로 바꾸기 때문에 더 빨리 회복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로 바꿉니다. 30일 동안 자책하는 대신 30분 안에 솔직한 자기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객관적인 사실, 감정 없이, 원인에 대한 가설, 세상을 비난하지 않고, 첫 번째 되돌릴 수 있는 작은 행동,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 이 습관은 자살 행위와 같은 재정적 결정의 충동을 줄이고 고통의 기간을 단축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축적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돌려진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라는 말은 맹목적인 고집에 대한 찬가가 아니라 반복의 매뉴얼입니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변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실패 후 똑같이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재조정하여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력서가 효과가 없었다면 200개 더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제안을 재설계하고 스토리를 조정하고 다른 채널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제품, 시장, 퍼널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대화가 다툼으로 번진다면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어조, 요청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순교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나폴롱 힐도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젊은 기자였던 그는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수년간 위대한 성공자들의 패턴을 조사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급여도 없었고 잘 정비된 길도 없었습니다. 노출, 문이 닫히는 것, 지연, 재시작 등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재정적 어려움과 비판을 가져왔습니다. 힐을 일어서게 한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물마다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인터뷰 형식을 바꾸고 원리를 법칙으로 정리하고 먼저 강의를 통해 발표하고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여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작품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매번 안 된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질문, 더 명확한 장, 더 검증된 논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반복하는 침묵의 용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봅시다. 중요한 고객을 잃었습니까? 24시간 안에 판매 과정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3단계에 걸친 회복 계획을 세우십시오. 현재 고객과의 유지 관리 연락, 빠른 현금 확보를 위한 저위험 제한, 그리고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고객 확보 실험입니다. 해고당했습니까? 100개의 일자리에 지원하기 전에 이전 가능한 역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3가지 서로 다른 경력 스토리, 운영 리더십, 제품 서비스, 관계 및 확장와 조정하십시오. 마이너스 통장에 빠졌습니까? 일주일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중단하고 기한을 재협상하십시오. 동시에 월 X만큼 더 벌기를 주 Y개의 과금 가능한 업무 완료로 바꾸십시오. 행동 목표가 아니라 결과 목표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짧고 집중적인 도전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모든 실수에 살아날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90초 동안 숨을 쉬어 반응성을 낮추고 사실, 원인, 작은 행동을 3줄로 적고 다른 변수를 사용하여 다시 시작하십시오. 간단하고 측정 가능하며 매우 구체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감정 회복 시간과 충동적인 재정적 결정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오늘의 당신과 통제력에 대한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같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더 좋다면 회복력이 예쁘게 맞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다르게 일어서는 것은 어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마침내 내일을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신의 앞으로 24시간 안에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게 계속 노력하는 것은 강인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소모의 동의어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목표에 맞춰 노력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나머지는 단지 규율로 위장한 고집일 뿐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십시오. 그 비디오에서 당신은 지혜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단계를 올라가고 지금보다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